자, 미국 독립기념일, 뭐 그들의 또 아주 의미가 있는 기념일이죠. 네, 내일까지는 우리 또 자체적인 재료들인데, 주말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세계 가치관 조사, 네, 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서 79개국의 의식 조사를 했는데, 전쟁이 난다면은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각국에 물어봤더니, 일본은 한 13%, 뭐 우리나라는 한 60, 70%가량 된다 그러고 중국은 한 89% 된다 그래요. 중국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높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40만 번째로 높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면은 다 죽어버린다 이런 거죠. 네. 그건 뭐 맞는 얘기죠. 사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건드리는 순간 다 죽여버린다네. 하여튼 우리의 그 전략이기도 해요. 예, 국가 방어 전략이기도 건드리지 합니다. 말라는데, 근데 자꾸 건드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개념을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산업의 주축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방위 산업 채치고는 정말 그 이벤트에 따라서 출렁출렁만 되지 묵직한 감이 적죠. 그냥 기업을 기업 내로만 보자 의미로 별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벤트로 이 기업을 보는 건 아니고 빅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잘 아시지만 지난주에도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각국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31년 만에 다시 그어진 냉전 전선, 이런 표현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그냥 군비를 늘리고 있어요. 뭐 일본 군비 늘리는 거 보면은 아연질색할 정도입니다. 보도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결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련된 산업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빅텍이라는 기업은 군수 관련된 기업 중에서 현재는 이제 막 영세한 기업들 시가총액 보면 다 뭐 1,000억 언더예요. 그리고 빅텍도 1,500억인데, 이 회사는 잘 아시는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뭐 군용 전원 공급 장치, 피하 식별 장치, 거기에 이제 TICN이라고 하는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내용은 뭐 이따 뒤에 용어 해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민수는 공공 자전거, 뭐 잘 아시는 서울시는 이제 따릉이 많이들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무인 대여 시스템, 요게 이제 주 사업인데 수익성이 잘 납니다. 수익성 괜찮아요. ROE가 5%예요. 3년 평균 5%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속부가 코스닥 우량기업부로 소속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주가는 고급가졌죠. 왜냐하면은 그 이벤트 때문에 신용융자로 막 빚내가지고 한 방 노리려고 들어갔던 수급이 다 털려 나오면서 북한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 회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적군의 레이더나 미사일이 쏘는 것을 전파를 탐지해서 미리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체계들, 이 국산화,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줄에 있는 게 군용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라이다 센서를 개발했다고 보도는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군용 로봇 관련된 사업도 꽤 크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오, 이거 싸다. 네, 싸다. 그래서 그냥 이벤트로만 보지 말고 방위 산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원치는 않지만 지금 뭐 TICN이라는 그 용어 설명은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밀리터리 덕후. 자, 군사의 전문가. 정경민 차장. 올해는 군사 전문가로 갑시다. 요즘 그게 많이 좀, 왜냐면 지금 시장이 좀 뭔가 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 이제 뭐 전쟁,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역시 이제 방위 산업 뭐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또 수혜를 보는 나라, 뭐 인도, 중국 뭐 이런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우리 시장에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뭐 좀 빠지면 샀다가 좀 오르면 팔고 이렇게 좀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방위 산업이 아닐까.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좀 강했다 보니까는 이번 주에는 이제 좀 많이 이 방위 산업
관련된 이제 그런 이슈를 좀 언급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수출 단일 품목으로 단일 산업에서 10조 이상의 수출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무기 수출이 역시 이제 단일 산업으로는 10조 이상의 수출 실적을 만들어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1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뭐 수출 한 7조 정도를 뭐 이제 천공2랑 또 이제 뭐 K9 또 이제 자주포 이런 수출로 좀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이 얼마 전에 스페인 6월 한 달 정도 전에 스페인에 이제 유로사토리라는 이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박람회인데 무기 전시회. 그렇죠. 그 박람회인데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 무기가 전 세계를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조금 넘어요. 근데 네. 이제 그쪽이 배제가 되니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성비 좋은 이제 대한민국 무기가 차지한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이제 뭐 카이 저 한국항공우주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뭐 비행기 수출 뭐 폴란드,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좀 저희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이 그러니까 덕력이라 그러면 네. 하여튼 요 이제 제가 관심사 내공. 필요한 것들은 이제 좀 자료도 보고 또 이렇게 흥미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지난주부터 굉장히 전차 쪽에 대해서 사실 그쪽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정보가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K2 흑표 전차에 대해서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2 흑표 전차는 뭐 여러 회사들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파워팩 엔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STX 엔진이거든요. 물론 이게 조선 쪽의 엔진도 합니다만 이 전차 엔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STX 엔진이.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설 뭐 그런 얘기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뭐 독일 거는 좀 너무 비싸고 레오파드 전차는 뭐 2배가 넘습니다. 한국 K2 표전차에 아니 비해서. 전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또 말 끊어서 그렇지만 네. 우리 뭐 잘 아시는 군사 강국 중에 이스라엘이 있죠. 네. 이스라엘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이언돔이라는 아이언돔. 대공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방비가 100조가 넘어가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전 국민의 90%가 전국토의 6.7%에 몰려 있어요. 전쟁 상대국에서 보면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긴 뭐 하죠.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서울 시내만 해도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군사적인 비밀도 있고 보안도 있고 하겠지만 좀 안심을 하고 이제 전업에 할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도 좀 할 수 있는. 그 아이언돔 아이언돔 수혜줍니까? 모르지 나도 그건 아니고요.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잖아. 아이언돔은 그 이제 그런 쪽에서 한 15만 원짜리 탄을 날리면 5천만 원짜리 미사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 여기 그 그거는 내용 이제 보니까 그런 100조쯤 내용이 돼야 있어서 그걸 가능하고요. 정보를 올리고 네. 통신 체계에 뭐 그건 전문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네네. 뭐 그래서 일단 뭐 저의 그 오늘의 요지는 전차 쪽에 좀 좋은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력 전차로 선정이 되면 이거 뭐 10대 팔고 20대 파는 게 아니에요. 뭐 100단위로 가면서 조 단위의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한 2개국, 중동의 1개국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그래서 수 뭐 있겠고. 붙일만 방위 산업의 뭐 확장성을 띈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덧붙인다면 지금 이제 그 보라매 KF-21이 뜨는데 무기가 미사일이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독일산 타우러스를 다느냐, 터키산 쏨을 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거를 전시뿐만 아니라 훈련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 한 200, 250, 뭐 물론 타우러스는 한 뭐 500km 날아가서 이제 뭐 맨날 나오잖아요. 무슨 이제 그런 마크바스터. 뉴스 보시면 예, 무슨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렇게 딱 뚫고 내려가는 그 상어 같이 생긴 미사일 있잖아요. 그게 한 발에 한 30억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개발 사업이 이제 또 착수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빙빙 돌려서 개인의 관심사를 이 소중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현대로템 어. K2 전차 관련된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LIG 넥슨 이건 뭐 빠지면 사고 네. 오르면 파는 그런 추세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니까 오케이. 예, 당분간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이 방위 산업밖에 지금 시장에는 좀 이렇게 들여다볼 추세를 보는 게 없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저도 껄끄럽긴 합니다만 테마주는 아니고 그냥 빅텍이라는 본질 기업에 대해서 2분기 실적 나오면은 이 기업이 실적으로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왜 해보자. 예전에 스페코라는 게 빅텍 스페코가 네. 대부분 세트로 맨날 뭐 그 미사일 쏘면은 뭐 이렇게 반짝했다가 반사적으로 올라가는데 원위치 스페코 되고. 실적 보시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김해 매니저 생각. 네.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했잖아요. 사실은 뭐 외교적인 실리보다는 좀 이 방산과 관련된 세일즈 실리, 외교. 그렇죠. 그 사실 이제 뭔가 이제 결과물이 좀 조만간에 나올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중국을 버리고 방산을 택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5년간 이제 세계 한 3, 4위 정도의 방위 산업 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또 방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지정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반사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한테는 향후 한 3, 4년 동안에 정말 좀 좋은 기회의 장이 네. 만들어지고 있다. 이럴 때 좀 키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 이제 뭐 전 정부와 이번 정부 상당히 좀 대비되게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는 어찌 보면 정말 지금이 이제 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저는 오늘 지금 빅텍 그 일반연전 종목으로 얘기하셨을 때 네. 그냥 딱 한 종목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비슷한 스타일 퍼스텍이라는 종목. 역시 이제 퍼스텍도 방산이라든지 로봇 뭐 이런 것과 이제 관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종목도 시가총액도 비슷해요. 네. 퍼스텍은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빅텍, 퍼스텍 이렇게 이제 세트로 한번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기업들이 많죠.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빅텍 뭐 세트 대 세트. 네. 그 앞단으로 가면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 LIG 넥스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네. 사실 조선 쪽도 방산이 분명히 강한데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빅텍이라는 작은 기업이지만 본질을 들어가서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원톤 원치 않든 지속적인 산업의 하나의 군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꺼냈고 거기 붙이신 게 저는 현대로템. 로템, 네. 저는 퍼스텍. 버스텍 이렇게 네. 정리합시다.